시작합시다. 저기 그때 얘기하다가 못했던 얘기 어떤 건지 오빠 얘기 그때 하다가 못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요. 잠깐 멍해가지고 잠시만요. 좀 오빠랑 좀 최근에 좀 일이 있었어요. 무슨 설명해야 되지? 오빠랑 최근에 좀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오빠 좀 나이 차가 많이 나요. 7살 차이가 나는데 항상 좀 최근에 오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너무 힘들다고 그랬나? 자기 너무 좀 힘들다고, 자기가 너무 한심해 보이고 자기가 했던 일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일들을 좀 준비해볼까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맥락만 있으면 사실은 화가 안 나는데 오빠가 이런 일들을 벌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을 벌인다고 얘기를 하면 다른 일을 해본다? 다른 걸 준비해본다. 그러니까 다른 걸 준비해본다. 뭐 공인중개사 일을 준비해본다. 뭐 다른 뭐 어떤 걸 해본다. 그리고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난다. 이러면 무조건 100% 돈이 나가요. 어떤 건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작년에 부모님한테 3천만 원을 빌려갔거든요. 그 여러분님이? 아니 오빠가 부모님한테 3천만 원을 빌려갔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되게 좀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물론 빌려준 거지만 옆에서 보는 입장으로서는 좀 답답한 게, 빌려가면 본인 얘기를 하고 가던가 출처를 얘기를 하고 가던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인데 나는 어느 하나 힌트도 주지 않으면서 자기 것만 누리려고 하는 게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얘기하는 순간 제가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좀 오빠에 대해서, 오빠가 너무 자책으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부정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너무 화가 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태껏 부모님이 안 해준 것도 아니고 누가 지원을 안 해준 것도 아니고 네가 네 인생 똑바로 살면 되지 왜 가족들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느냐라는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좀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오빠랑 그때는 좀 상황에 대해서 그냥 오빠를 좀 달래고 지나갔는데, 그게 2주 전에 있었어요? 2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상황을 달래고 지나갔는데 이제 저도 감정이 있으니까 감정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한테 뭐 사소한 걸 얘기를 하다가 오빠한테 좀 짜증을 냈어요. 짜증을 냈는데 그 맥락이 뭐냐면 오빠가 폼클렌징을 사오래요. 그래서 내가 사올게. 근데 그거 원래 오빠 친구가 사오기로 했지 않았나? 제 카메라를 빌려주면서 오빠 친구가 일본 여행 가면서 사다 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위를 물어봤어요, 저는. 그랬더니 오빠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 판단하는 거 아니라고. 네가 뭔데? 내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냐고 딱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꼭지가 도는 거예요. 아니 나는 경위를 물어봤고 오빠 친구에 대해서 뭐 얘기한 것도 없다. 뭐 왜 못 살았는지 나는 좀 궁금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오빠는 저한테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되게 거기서 막 짜증이 났어요.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하고 그냥 오빠에 대해서 그냥 그날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단 한 가지 저한테 상처가 된 말은 사람이 이제 어차피 각자 사는 거니까
각자 사는 거니까 각자 살자고. 오빠가 사람 인생 어차피 각자 사는 거니까 각자 살자고 하는 말이 나한테는 어차피 너 필요 없으니까 너도 꺼져라는 말처럼 들려요. 여름님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 더 이상 근데 솔직히 오빠는 너무 황당하고 저 받아서 할 말이 없었어요. 너무 할 말이 없어서 나는 대화를 하자고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오빠가 하는 말이 나 충분히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감정은 쓰레기고 감정은 자기가 통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라고. 거기서 진짜 너무 할 말이 없었어요. 울고 있는 동생 앞에서 그게 할 소리냐고 이 개새끼야 씨발. 울고 있어. 왜? 왜? 표정에 할 말 있어? 왜 그런 거? 아니 좀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서. 쳐다보지도 못한 게 아니라. 아니 여름님은 그 오빠가 인생을 어차피 혼자라는 게 어떻게 들렸어요? 너 필요 없다고? 너 필요 없다고 내 인생에서. 그게 어떻게 들리는데요? 그냥 제가 필요 없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냥 한편으로 화가 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빠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좀 왜 그런지 저는 만약에 오빠가 그러면은 저는 조금 막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오빠가 막 어쨌든 부모님한테 나는 못 받는데 오빠는 계속 뭐 필요할 때마다 돈도 뜯고 뭐 해달라 그러면 부모님이 들어주고.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좀 뭐라 그러지? 부모님 생각해서 그런 말도 못 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좀 오빠가 좀 짜증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싫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름님은 왜 오빠한테 위안을 받고 싶은 거냐? 그걸 잘 모르겠어. 위안을 받고 싶어. 오빠랑 왜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너 다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도 막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너가 한 게 뭐가 있냐 뭐 그러면서 오히려 그래 너 혼자 살아봐라 오히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정말 그 마음이 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좀 되게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빠 뭐라 한마디만 하면 계속 좀 싸붙이고 계속 막 뭐라 그러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진짜 좀 감정에 휘둘리는 건 사실 좀 감정에 휘둘리는 건 오빠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네. 오빠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좀 많이 어린 막내라서 너가 더 받고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입장만 얘기할게요. 너무 복잡해져서 제 입장만 얘기하면 그냥 너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얘기하기도 싫고 정말 이 집에서 쫓아내고 싶었어요. 내가 부모는 아니지만 정말 쫓아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이 사실 엄마 마음이랑 계속 섞여요. 엄마 마음은 어떤데? 엄마는 그래도 함께 하고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엄마한테 화나지 않아요? 화가 나요. 그 나이도 있잖아요. 오빠면은 여러분님보다 7살 많은 36. 36. 그러면은 굉장히 그 정도 나이인데 그렇게 뭐 집에 기대고 그러면은 좀 그런 거 받아주는 엄마도 좀 짜증나지 않아요?
엄마도 짜증이 나긴 하는데 한편으로 엄마는 그거를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엄마를 좀 이해하는 건 엄마 그거를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뭘 신경 쓰려고 하는 거예요? 오빠를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아예. 신경을 쓴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그럼 받아주지 말아야죠. 엄마가 신경 쓸 여유가 없어. 진짜로 신경 쓸 여유가 없으면은 오빠가 아무리 힘든 얘기해도 아 나는 너 신경 쓸 여유가 없어 그러고 받아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시하죠. 요즘에는. 엄마가? 근데 그럼 3천만 원을 왜 주셨어? 부모님이 무시하는데.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요즘엔 좀 무시하세요. 아예. 요즘은 안 주시고. 근데 아니 그러니까 3천만 원을 준다는 거랑 무시한다는 거랑 그게 어떻게 같아요? 가냐고요. 3천만 원을 줬는데 무시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자식을 무시하면 3천만 원 안 줄 것 같거든요. 나 같으면. 네가 뭘 한다고 네가 3천만 원씩이나 달라 그래. 그럴 것 같은데 3천만 원 주시고 또 무시하시고 이해가 잘 안 돼요. 좀 그건 작년 일이니까. 근데 올해 사실 저한테 그 2주 전에 그 일이 있기 전에 저번 주에 아빠한테 그랬어요. 난 진짜 오빠 너무 싫다고. 더 이상 오빠 보기가 너무 싫다고. 그랬는데 아빠가 가만히 있다가 너한테 얘기하기 전에 사실 그 얘기를 엄마한테 하고 있었던 걸 봤대요. 그래서 그때 아빠가 너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엄마가 준 거예요? 3천만 원을? 아빠가 줬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게 작년 일이에요? 작년 일이고 이건 최근 일이래요.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야? 여름님이 똑같아요. 오빠 얘기를 엄마한테 하는 걸 보고 아빠가 아니요. 오빠가 저 힘들다고 얘기하는 걸 봤고. 힘들다고 자기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걸 봤대요. 아빠 엄마한테 하는 걸. 근데 엄마는 그거 받아낼 힘이 좀 없으세요. 그래서 아빠가 중간에 보고 화를 냈대요. 너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엄마 너무 힘든데 너 엄마 그거 고문하는 짓이지 뭐 하는 짓이냐고 그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오빠가 그거는 작년 일이고 이제 작년에 그걸 주면서 아예 이제부터는 아예 없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상황을 좀 설명하자면. 근데 오빠가 엄마한테 가서 막 굉장히 엄마를 고문할 정도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걸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나 힘들다 그러면 엄마도 힘들어하고 뭐 해달라는 것처럼 사실 들려요. 아니, 오빠가 그렇게 가족들이 보기에 어머니가 여력이 없다는 건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는 뭐든지 좀 자기 책임으로 가져가요. 아, 그 되게 자식들이 그 힘들어하세요. 힘든 얘기. 되게 힘들어하세요. 뭐 어느 정도나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설명하자면 몸이 아플 정도로. 종교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럼 힘들면은 가족들하고 얘기 안 하고 혼자서 기도해서 푸세요? 저요? 엄마가? 어머니 어머니요? 그 정도로 힘드세요? 엄마 좀 그런 스타일이세요. 원래 좀 종교관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되게 힘들 때 가족들이 의지가 안 되니까 종교를 가지셨거든요. 종교에 되게 의지하셨거든요. 지금도 가족들하고 얘기를 잘 안 하세요. 힘들면 정말 힘들면. 진짜? 네. 그러니까 힘들면 그럼 기도하러 가는 거야? 아 그쵸. 기도원 같은 데. 아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집에 성모상이 있으니까 혼자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진짜. 네. 옛날에는 좀 그랬는데 저희가 한번 교회를 바꾸면서 좀 많이 바뀌었긴 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조금 제가 상담도 배우고 오빠도 조금 많이 이렇게 오픈되면서 좀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름님이 지금 화가 나는 거는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해서 힘든 모습 때문에 더 화가 나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얘기 들었는데 저는 여름님이 오빠 잘 모르지만은 어머니한테 힘들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그런 일이 뭐 자주 반복이 됐다고 하지만 좀 도와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여력이 안 되면 못 도와주는 건데 여력이 되니까 돈을 빌려주신 걸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저 연우님 입장에서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저는 오빠 심정에서 이해가 되거든요. 저는 솔직히 오빠 편을 좀 들고 싶어요. 왜 들고 싶은 거예요? 아니 오빠 되시는 분이 어머니 앞에서 울면서 힘들다고 사정사정 해갖고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받은 거라면서요. 아니 뭐 달라고 뭐 이렇게 뭐 폭력을 휘두른 것도 아니고 욕을 뭐 이렇게 억지겁기를 한 것도 아니고 돈 안 주면 뭐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것도 아니고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머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 그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는데 오빠가 어디 썼는지 뭘 어떻게 썼는지 나는 함께 공유하고 싶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를 도대체 얘기를 안 해주니까 난 너무 답답해요. 그걸 왜 알려고? 근데 부모님도 몰라요? 부모님도 몰라요. 끝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걸 물어봤어요 직접적으로? 네. 근데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하면 좀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아빠한테 그럼 아빠라도 알게 좀 오빠한테 물어봐라 주면서 그랬는데 끝까지 얘기 안 해요. 알겠는데 그걸 여름님이 왜 알아야 돼? 나 같으면 부모님이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부모님은 부모님도 가만히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부모님이 알려고 오빠한테 물어봐야지 그걸 왜 여름님이 알아야 되냐고. 전 안 물어봤어요. 그냥 공유하고 함께 하고 싶었던 거. 아 근데 아빠한테 물어봤다 했잖아. 오빠가 어디다가 쓰는지 알고 싶다고. 아니 그 한번 얘기를 물어보라고. 물어보라고. 근데 저는 그게 계속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나 같으면은 아빠한테 화가 날 것 같아요. 그 돈을 준 아빠한테 왜 나한테는 안 주고 오빠한테만 주고. 나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나도 1,000만 원 조심해야지. 나도 같이 아니 오빠가 뭐 하는지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왜 꺼주는 거야? 그건 아빠한테 화가 나는 건데 여름님은 엄마 아빠는 아니고 오빠한테 화가 난다니까 저는 좀 황당해요. 오빠한테는 화가 안 나요. 오빠는 자기 능력껏 어떻게 보면 능력껏 받은 거고 그거 못하는 여름님 나는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지 그런 생각. 나는 만약 누가 오빠한테 3,000만 원을 줬어. 나도 힘든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부모한테 잘한 거 진짜 다 바보 같은 짓이다. 내가 이렇게 해봤자 부모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오히려 아빠한테 막 뭐라고 나도 그래서 나 500이라도 주라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여름님은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는 오빠가 밉다는 게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 같아요. 왜 엄마 아빠를 걱정하지? 그거는 줄 만큼 하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아까 누가 얘기했지? 줄만 하니까 줬다는 건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걱정은 뭐예요? 아니 나는 좀 여름님이 가족들을 되게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좀 짜증나려 그러네. 좀 그렇게 느껴져요 여름님이. 아니 부모님이 주고 싶으니까 주고 오빠가 쓰고 싶으니까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배가 아프다면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수다님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게 배가 아프면 나도 이해가 될 것 같아 그 마음이. 근데 오빠가 쓰는 걸 내가 왜 알아야 되지 여름님이? 좀 되게 좀 스플릿 말에 좀 화가 나요. 네, 어떤 마음에 표현 좀 해요. 그냥 되게 좀 알고 싶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마음인데 되게 몰라주는 것 같아서 좀 짜증이 나요. 아니 알고 싶으면 오빠가 그걸 숨기고 싶은 마음을 알아줘요. 왜 그걸 본인이 알아야 돼? 어디다 돈 쓰는지를. 그럼 왜 오빠가 왜 숨기고 싶은지는 알아요? 자존심 때문이겠죠. 자존심 꺾고 싶어? 오빠 자존심? 너무 미워요. 누가? 스플린이? 오빠가? 오빠. 어떤 마음이에요?
오빠 좀 케어하고 보호해주고 좀 잘 살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오빠가 본인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그냥 제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고. 내가 얘기한 마음이 맞아요? 내가 케어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너무 지겨워서 떼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겨워서 떼고 싶은 거야? 아 내가 그 역할을 할 사람은 아니구나 싶어서 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지겨워요. 저도 지겹고 오빠도 지겹고. 말에 한숨 쉬지 말고. 오빠가 진짜 건방지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나 동생을 보고? 완전 화날 것 같아. 저 따위로 생각하는 거. 저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름님 뜻대로 안 돼갖고 너무 그래갖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느껴서 좀 짜증이 나요. 분명히. 저는 왠지 아빠나 엄마한테 나는 화가 오빠한테로 향한 것 같아요. 사실 오빠가 오히려 잘 되고 자기 번듯하게 하고 그러면은 그럼 여러분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약간 드는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서 오빠가 저 모양 저 꼴이 됐어. 약간 그런 도덕적 우월감이 약간 느껴졌거든요. 저는 여름님한테서. 저도 비슷한 마음인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자꾸 해주니까 오빠는 그 모양 꼴이고 안 도와주는 여름님은 나는 도덕적으로 우월해. 약간 그런 걸 엄마 아빠한테 뭔가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좀. 저는 그런 마음보다는 오빠한테 지금 막 기분이 안 좋다고 표현하는데 부모님에 대해서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못마땅한데 단지 이제 오빠한테 더 표현만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여름님 무슨 기분이에요? 무슨 기분인데 계속 막 듣고 있어? 되게 좀 공격당하는 기분이에요. 되게 공격당하는 기분이어서 기분이 좀 좋진 않은데 좋진 않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여름님 차별 대우해요? 솔직히 아니, 그렇지 그런 않아.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 여름님이 똑같이 힘들어 나 3천 줘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여름님한테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아까 파랑님이 뭐라고 말을 했죠? 그 얘기가 좀 방금이 아니고 그 전일 거예요. 전에 거. 그러니까 저는 여름님이 뜻대로 다 가족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짜증을 내는 것 같아갖고 전 그 모습이 너무 싫어요. 부모님도 여력이 되는 만큼 줬을 테고 돈이 없으면 못 줬겠죠 오빠한테. 한편으로 좀 인정이 되는 마음인데 되게 좀 화가 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한테 받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할 마음도 없지만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게 그게 꼭 아 근데 왈가왈부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잖아. 정말 없어요? 나는 왜 없는지 그게 더 이상해요. 받고 싶을 것 같아요. 그게. 받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힘드니까 걱정되는 마음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더 이상한 거. 받으면 좋죠. 뭐야? 근데 엄마 아빠가 힘들잖아. 힘든 마음. 그러니까 엄마 아빠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거죠. 혹시 이런 건 아니에요? 좀 여름님도 부모님도 손 벌리고 싶은데 오빠만으로 아, 힘들어하니까 그거는 손을 도저히 못 벌리겠어요. 자기가 안 하는 만큼 오빠도 똑같이 안 했으면 좋겠는 거. 그렇지. 공평했으면 좋겠는 마음인 것 같아요. 아 똑같이 해요 그러면 오빠도 똑같이 하면 그 되잖아. 받고 나중에 부모님 나이 드시고 정말 힘들면 그때 도와주면 되잖아요. 아니 오빠는 힘들어서 지금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그럼 오빠가 힘든데도 그냥 혼자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손 맞추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래. 부모님도 자기가 여력되는 만큼 도와주시는 거고. 되게 좀 짜증이 나는데 아니 그러면 자기가 자기 인생 잘 챙겨서 잘 살지 지금까지 여태까지 뭐 하다가 지금 와서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데 아니 그게 잘 되고 안 되고 나이가 있어요? 나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평생 안 되다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
때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때를 놓치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때려 놓치면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속상하고 내가 아픈데 왜 자기는 자기 것만 보고 왜 내 마음은 안 알아주냐고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여름이도 오빠 힘든 거 막 못 보잖아요 지금. 지금 못 봐요. 그래도 나는 오빠한테 최선을 다해서 다 했어요. 오빠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걸 거예요 지금. 여름이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은 뭐 얘기 안 한 것도 부모님한테 있겠지만 돈 어디다 썼는지 용처에 대해서는 힘들라고 엄마한테 손 벌렸다면서요. 오빠 입장에서 그게 자기가 하는 일 다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를. 그걸 왜 여름이 뜻대로 안 됐다고 짜증을 내고 그래요? 그냥 너무 짜증나고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제 뜻대로 안 돼서 그렇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냥 좀 너무 지쳐요. 계속 이런 패턴들이, 계속 이런 상황들이 난 좀 지쳐요. 나도 같이 해주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나도 이제 몸이 안 돼. 적어도 오빠가 양심이 있으면 집안일이라도 도와줬으면 좋겠고 요청했으면 마음 좀 알아서 좀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어떤 거를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집안일? 오빠가 미운 거잖아요. 있다니까요. 근데 뭘 함께 하고 싶다 그래. 미운 마음이 있어요. 미워요. 미워요. 집안일 엄마 아빠 아프신데 본인 혼자 집안일로 가고 오빠 안 하면 짜증나 죽겠지. 근데 그거를 왜 함께 하고 싶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미워요. 밉다고. 미워하라고. 집안일을 안 하고 돈만 타갖고 나쁜 새끼지. 그 왜 함께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그게 이상하다고. 오빠가 어디서 사는지 알아서 잔소리를 하고 싶겠지. 비난을 하고 싶고. 그쵸? 맞아요? 함께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연맥이고 싶은 거지. 무슨 마음이야? 미워요. 믿고 짜증이 나요. 함께 하고 싶다고 말하지 마요. 헷갈려. 이상해 보여 되게. 그건 납득이 돼요? 납득이 돼요. 계속 좀 그 마음이 되게 왔다 갔다 걸렸거든요. 그 상황이 있고 나서는 정말 미워서 진짜 소리 지르고 별의별 짓이 다 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지치니까 이거 바꾸고 싶은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좀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좀 있어요. 그 오빠를 미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힘들어서. 근데 미워요. 엄마 아빠는 왜 안 미워요? 나는 더 미울 것 같은데. 엄마 아빠 같이 살아서? 엄마 아빠 힘들거든. 너무 힘들거든. 여러분은 힘든 사람을 못 미워하지. 아니 그렇게 힘드셔? 뭐가 이렇게 힘드셔? 아침 8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와요. 장사하세요 두 분이? 네. 엄마 투잡 뛰시거든요. 어제도 막 허리 아프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 맞고 왔대요. 네. 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여행을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어이가 없은 게 여행을 가자고 하니까 엄마 갑자기 울더라고. 제일 못 간다고. 왜?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딸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는 싶은데 자기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싫었나 봐요. 빚이 많으세요? 아이 그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냥 못 나서 자기 틀을 못 나서. 그러니까 좀 내가 볼 때는 그 일종의 거절 아니에요? 그것도? 거절. 오빠한테는
3천 해주면서 여행하자 가자는 그 딸 소원도 못 들어주면 나는 그런 것도 못 들어주냐고 내가 뭘 바랬냐고 사실 좀 서운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부모님이 알고 보면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 아니라고 그러는데 보세요 오빠는 어떤 힘들다 그럴 때 했는데 여름님이 엄마랑 같이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좀 잘 지내고 싶고 좀 엄마랑 단둘이 있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거절한 거잖아요. 내가 이거 그럴 상황이 아니야. 그러면 좀 엄마가 좀 마음이 없는 거 아닌가? 그 얘기 들으니까 좀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요? 화가 나요? 화낼 것 같아요. 그 정도도 못 들어주냐고. 화를 냈어요. 화를 냈는데 엄마가 오니까 화를 도저히 못 내겠더라고. 아니 어머니 장사 어떻게 하세요? 무슨 장사 하죠? 아니 아빠가 세탁소 하시잖아요. 아빠 세탁소 같이 그러니까 같이 하고 또 엄마가 또 무슨 일을 하세요? 건물 청소 같은 거. 정말 좀 그리고 나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아들 3천씩 해주고 여행도 못 가고 딸하고는 못 씻고 너무 정말 짜증날 것 같아. 아니 해주지를 말든지. 아니 어머니는 왜 이렇게 새 빠지게 돈 버세요? 노후를 위해서 버시겠죠. 아, 몰라요? 아니요, 노후 위해서 버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요? 알아요? 확실히? 목표가 있어요 정확하게? 아니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빚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일단 최대한 많이 모아두자 이건 거예요. 좀 자기네들 그러니까 막 빚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다른 뭐 집도 있고. 어쨌든 재산이 더 많은 거잖아 빚보다.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불안하신가 봐요. 아, 집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네, 집이 두채? 네 두채예요. 근데 근데 한채는 거의 은행 집이라서. 거기 다 그래. 우리 집도 다 은행집이야. 은행집 아닌 사람이 점점 더 어디 있어? 지분이 넘어가고 있어 이사 갈 때마다 은행으로 지분. 다 은행 거야. 요즘 자기 돈으로 은행빚 없이 집 사는 사람이 지금 사는 대출 받아서 산 거야. 아 나는 근데 약간 나 연예인 되게 오랫동안 알았는데 나 이렇게 잘 사시는 줄 몰랐어.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잘 살겠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막 힘들다 그래서. 옛날에도 좀 집안에 있을 때 되게 되게 힘들구나 했는데 한편으로는 오빠가 3천만 원 달라 할 만하네. 너 바로 주실 수 있는 거잖아 3천만 원을 이렇게. 바로 현으로 딱 해가지고 괜찮은 그거. 노후자금 막 모으시더라고. 건물 청소하시고. 대출 받아서 주셨어요? 아니면 그냥 주신 거야?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부모님 국민연금 안 나요? 넣고 있죠. 차라리 그거를 많이 때려내면은 살아계시 하는 동안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지금 넣고 있어. 엄마는 직장 생활 안 하셔서 아빠 걸 돌려서 엄마한테 넣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이 넣으면 되게 많이 받아요. 참. 무슨 마음이야 지금? 지금 좀 되게 좀 멍한 것 같아요. 되게 좀 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좀 아무것도 아닌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내 일이 좀 아무것도 아닌가? 차라리 수사님 얘기한 것처럼 좀 배 아파해요. 왜 오빠만 3천 주냐고 나도 3천 달라고. 본인은 본인 돈으로 여행 갔다 왔잖아. 한 2천 쓰지 않았어요? 그때 오빠 빌려가는 돈 그대로 썼죠. 나한테 빌려간 돈. 응? 나한테 빌려간 돈 있다고 말했었잖아요. 그 2천만 원 그대로 썼죠. 그거 받은 가지고 그걸 여행 갔다 온 거예요? 오빠한테 빌려.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본인 돈이잖아. 자기는 정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가지고
본인 돈으로 여행 갔다 오고 오빠는 계속 띵까띵까 놀다가 하고 차라리 배 아프다 그러면은 그래 배가 아프면 하지 부모님이 되게 힘든 것도 아닌데 진짜 어때요? 얄밉겠네. 얄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싫어요? 유치한 것 같아? 아니 유치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 차라리 좀 차라리 그게 낫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억울한 게 억울해요. 그래 자기는 자기 마음 편한 대로 사는 것 같아서 오빠 입장에서 불편하겠지만 난 좀 억울해요. 억울한 마음 들 것 같아요, 저는. 들어보니까. 근데 난 진짜 여러분님이 좀 억울하지 않게 사셨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는 게 억울하지 않게 사는 거예요? 신경 좀 그만 써. 부모님 걱정도 좀 그만하고 좀 본인 살고 싶은 대로 좀 살자. 저도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한테. 그런 거, 속상한 거. 근데 엄마가 울잖아 울어도. 근데 저도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저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첫째고, 남동생이 7살 어리고, 여동생이 10살 차이 나요. 근데, 남동생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폭주 뛰고, 내가 오토바이 값도 내가 아무래도 제가 직장 다니고 있을 때라서, 그것도 하도 빌려달라고 나를 계속 걔는 집요해요. 전에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그 아들이 가운데 낀 아들인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은 아주 집요하게 사람을 계속 괴롭히거든요. 약간 계속 전화하고 힘든 얘기 계속 하고 그래서 내 직장 다닐 때 걔한테 50만 원을 해서 그때 오토바이도 사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한 달 만에 다 부셔먹고 사고 쳐가지고 사람 쳐가지고 뭐 감옥도 갔다가 아빠가 이제 그 9천만 원 합의 봐서 빼주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사고를 계속 치고 직장도 없이 거의 지금까지도 놀아요. 지금은 부인이 일해요. 그래서 결혼은 잘해. 하셨네 그래서 갑자기 화가 났어. 딸 하나 지금 키우고 있는데 걔가 살림해. 걔가 살림하고 근데 걔는 이제 그런 거는 없는 거야. 그리고 잘해. 살림을? 살림 잘해. 네. 그리고 부인이 걔가 이제 상고 나와서 격리를 보는데 그게 격리도 올해 10년 거의 20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니까 그게 월급이 꽤 세더라고요. 어디 가든 회사를 옮겨도 어디서든 다 인정받아요. 격리 쪽은. 그래서 부인은 계속 일하고 결혼하고서 또 계속 부인 일하고 걔가 벌어준 돈으로 적든 많든 어쨌든 거기서 살고 그러면서 지금 잘 살아요. 그 와중에. 근데 그 얘기를 왜냐면 걔가 계속 아빠한테 계속 돈 벌면서 집도 결혼할 때 집도 아빠가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크게 돈이 안 드는 거예요. 부인 월급만으로 살아도 어쨌든 크게 뭐 그런 게 없는데 아빠가 아프잖아요. 5년 전에. 그래 누군가 봐야줄 때 지 옆에 살거든요. 아빠 옆에. 자기 못 본다고 딱 선을 긋는 거예요. 저랑 여동생은 부천, 인천 사는데 서울 한양대학까지 간병하러 매일 왔어요. 걔는 그때 애도 없었고 저는 애들 초등학교 유치원생 애들이 있었고 정말 짜증났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아빠가 그거 해준 거 그것도 되게 열받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열이 안 받았는데 그런 상황 오니까 그렇게 해줘도 걔는 자기 딱 못한다고 그러고 저는 이제 가가지고 난 받은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나 그런 열받고 억울하고 그런 게 막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한동안 좀 짜증나고 좀 갈등도 좀 있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치사한 마음 같지만 되게 치사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뭐 이미 지나간 일. 근데 이게 그게 나중에 지나도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때 좀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그때 내가 그런 걸 이해하는 척하고 그냥 예전에는 그냥 사실 그때는 별로 어렵지 않았고 아빠도 어렵지 않고 저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굳이 그럴 걸 제기할 필요를 못 느꼈는데 나중에 이제 막상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런 치사한 마음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를 되게 괴롭혔어요.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지? 제일 열받는 게
그래서 아빠한테 그때 굉장히 화가 났고 그 화는 사실은 나에 대한 화였어. 내가 왜 그때 더 요구하지 말라. 더 요구를 못했을까? 그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시지 능력이 있는데 나는 요구를 안 했던 거야. 치사해서. 나는 남동생은 그렇게 요구를 할 때 나는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나의 도덕성을 좀 확보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지금 그때 그 아빠가 막 그 10년이 흐른 후에 생각해 보니까 열받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착하게 살았지? 생각이 들면서 막 하여간 되게 화가 났어요. 저 자신한테. 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지? 그러니까 여러분님도 그럴 것 같아. 계속 이렇게 살면 앞으로도 점점 더 그런 마음 들 것 같아. 이 마음이요. 짜증 날 것 같아 진짜. 왜 그렇게 살지 말아요. 바보 오늘로 끝내자. 아니 왜 태준님은 아무 말도 안 해? 지금 좀 누가 이렇게 감정 세게 하면 좀 힘든 것 같아요. 힘들어서. 아까 수풀님이 그랬잖아요. 그냥 신경 끄고 살라고. 되게 많이 노력했거든요. 신경 끄고 살라고. 근데 되게 힘드네요. 그거 신경 끄고 사는 거. 아니 신경 끄고 살라는 게 저 사람 억지로 신경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아니 마음가는 대로 좀 막 해. 잔소리 하고 싶으면 좀 잔소리 좀 하고 해도 안 되겠다 싶으면 또 안 하고 너무 막 여름님이 막 이렇게 너무 막 오빠도 챙겨야 되고 뭐 부모님도 챙겨야 되고 진짜 나가도 되게 억울할 것 같아. 아니 집안일 안 하면 쓰레기 모아다가 오빠 방에 던져버려요. 네 방은 네가 치우라고. 그 얘기는 할 수 있잖아. 그걸 다 해주면서 왜 다 짜증을 내요? 오빠 방은 안 해줘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하라고 본인 마음 가는 대로. 오빠가 한 대 때리면 경찰에 신고하고. 때리진 않아요. 도망가겠지. 그거 아무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름님 도망가. 아니 오빠가 얘기 안 하면 하고 도망가야죠. 싶은 대로 해요.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하지 못하라고 울지 말고 뭘 함께 하고 싶어. 그리고 엄마 아빠는 그게 본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안 놀고 그러니까 놀면 불안한 거지. 안 놀고 근데 그거를 되게 애틋하게 여기지 마. 불쌍하게 여기지 마. 그건 엄마 아빠의 삶의 방식인 거야. 당신들이 선택한. 근데 뭐 엄마 아빠도 불쌍하게 여기서 본인이 대신 희생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자꾸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와요. 그 마음이랑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라는 마음이 같이 올 때 너무 힘들어서요. 근데 부모님은 당신들이 행복한 대로 사시는 거라니까. 행복하대요 엄마도. 그래서 몇 번이고 확인하고 물어보고 엄마 행복하면 그렇게 살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막 여행 가자고 쪼르거든요. 절대 안 가세요. 영화 보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어머니가 딱 보고 싶은 것만 봐야 돼. 다큐멘터리 장면. 영화를? 네. 그러니까 되게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지? 되게 진지한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팩트만 나와야 되니까 뭔가 좀 진지한 걸 좀 도덕 선생님이셔갖고 약간 도덕 선생님이니까 막 재밌고 이런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막 영화를 좀 가려서 보세요. 영화 같이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갖고 좀 수준 있는 거 좋아하시고 코미디 이런 건 안 좋아해요. 그런 거 별로 그냥 웃고 떠드는 건 좋아하는데 그걸 굳이 영화관 가지 않고 그냥 TV 틀면 그런 거 나오니까 그냥 웃고 말고 영화도 뭐 진지하더라도 또 잔인한 건 못 보세요. 그러니까 되게 좀 어려워요. 갖고 여행을 절대 안 가세요. 근데 여행은 왜 안 가세요? 왜? 불안하니까 좀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여름님하고 그러니까 상담 스케줄 조정이 어려우셔서 그거는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데 그냥 불안하신 거예요? 네. 논다는 게? 네. 그거는 이제 아버지도 좀 비슷한 게 있으니까 아버지도 약간 아버지도 규칙적으로 노시는데 날마다 일정이 있어요. 주중에 항상 일정이 있어요. 갖고
가족 사보다 자기 일정이 먼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저희 어머니도 약간 그런 면이 있어서 아니, 연금 한 번에 타셨어? 아니면은 좀 꾸준히 타죠 두 분이 꾸준히 타는데도 본인들에 대한 걱정보다는 아버지는 다른 것 같아요. 언니는 이제 저랑 동생 자식들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되니까 항상 돈을 이렇게 좀 든든하겠네. 아 이제 내가 본인을 알았구나. 든든하겠구나. 만일의 사태. 맞추는 거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뭘 상관이가 좀 아까 얘기했잖아. 엄마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아 그러니까 만일의 사태를 만들면 되겠다 이제. 결혼을 해. 그래서 애를 데리고 와. 만일의 사태를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애를 키워야 그런 생각 없어요 진짜? 좀 든든하잖아. 든든한 마음은 있죠. 근데 저는 돈 벌릴 마음이 없어서 근데 그게 든든한 건 게 손은 벌리지 않아도 돼. 엄마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내 주변에는 부모님이 빚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은 일하시는데 나이 들면은 어떻게 하나 부모님을 자기가 이제 책임져야 돼. 자기도 내 앞가림도 못 하는데 어떻게 부모님까지 내가 책임지나 그런 생각하면은 부모님이 진짜 자기 그 아프신 거 병원비라도 대나나 재산이라도 있다는 게 되게 든든해요. 특히 나이 들면은 그런 생각 되게 많아요. 부모님 아파도 내가 그걸 막 일해서 막 병원비 되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 아 제가요? 응. 그쵸 당장 그런 거 그것만 해도 되게 든든한 거예요. 아니 근데 여름님은 어때요? 파랑님 부모님은 내가 볼 때 연금도 꽤 많이 받으실 거거든. 그래요? 그렇구나. 선생님이면 연금이 꽤 돼요. 그렇지. 그거 하나 목돈으로 안 받고 계속 모으셨다가 두 분이 다 선생님인 거예요? 웬만한 월급쟁이 정도 받아. 어머니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도 불안하셔가지고 여행을 못 가시네요. 어떻게 생각해? 근데 좀 저희 엄마랑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아마 노후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니라 여름님이나 그 오빠 걱정 때문에 아마 돈을 모아두시는 걸 거예요. 혹시 몰라서 또 힘들다 그러면 또 도와줘야 될 수도 있으니까. 여행 간다고 얼마 쓴다고 진짜 짜증나. 저도 그래서 어제 너무 황당했어요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신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불안하시니까 그러신 거지. 응. 맞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럼.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일만 해오셨으니까 두 분 다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 진짜. 제가 언니한테 제일 많이 얘기한 게 좀 편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집에. 내가 눈치가 너무 보인다. 내가 집에서. 누워있는 게 누워있진 않아. 누워있는 게 힘들어. 약간 저 마음이에요, 파랑님. 그 마음이에요. 나도 못 있겠어. 누워도 있지만 공부도 하는데 내가 공부도 저렇게 꾸준히 못했는데 어머니는 하루 종일 뭘 항상 하세요. 항상 뭘 해, 하루 종일. 그럴 때는 나가면 돼. 아침 일찍 같이 나가. 옛날에 몸이 건강할 때는 운동이라도 했는데 자전거 타면서 내가 허리가 부르신다가 그러지도 못하고 어쨌든 되게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되게 항상 부지런하셔가지고. 근데 누워있어요 사람님이. 누워있으면서 엄마 옆에 와서 누우라 그래요. 절대 안 누워요. 절대. 아니 근데 자꾸 꼬셔봐. 그럼 누워. 언니가 어떤 분이냐면 점심 먹고 이렇게 좀 잘 먹잖아요. 그럼 이렇게 주무세요 이렇게. 엄마 좀 누워서 자요. 정말? 아니야. 그럼 오래 자. 진짜? 그지. 그리고 그래요? 대단하시다. 일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이라서. 그러니까 여름님이 좀 눈치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어요. 좀 어머니 우는 모습 때문에 말을 못하겠다고 거기서 딱 오빠한테도 그러셨고. 근데 또 오히려 여름님이 또 우는데도 오빠는 자기 할 말 하는 모습 보면서 되게 좀 기가 차갖고 황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봐요. 계속 제 할 네. 얘기 끝까지. 그 뭔가 항상 상대방 마음만 이렇게 놓고 할 말을 못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난 항상 알아주는데 왜 저 사람은 오빠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내가 우는데도 왜 내 마음 안 알아주고?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이해되는데 그러지 말고 표현해요 오빠처럼. 저는 오늘 얘기 들으면서 그 지금 이제 파랑님이 표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좀 믿고 챙겨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너련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대학원 얘기를 했잖아. 대학원 다시 갈까 하다고. 그래서 그때는 그래 뭐 이제 뭐 만나면 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얘기 들으면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상담을 한다는 건 계속 누군가를 돌본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본인한테 편하잖아. 익숙하고. 근데 그렇게 그냥 살고 지금도 엄마 케어하고 또 오빠도 막 이렇게 신경 쓰고 그럼 상담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엄마랑 비슷하게 살게 되지 않을까? 자기 좀 희생하면서 뭔가 누군가를 돌봐야 된다는. 그래서 그냥 오늘 문득 든 생각은 대학원 가지 말고, 그리고 일도 지금 전화 그거 하잖아요 상담,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본인 인생 즐기는 삶을 좀 살도록 해봐요. 완전히 그냥 내가 원하는 내 삶. 어때? 근데 중요한 건 아마 원하는 게 없을 거야. 그걸 원하는 거야. 누군가 돌봐주는 아니요, 원하는 게 있긴 해요. 뭐? 저 내년에 인도 갈까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좀 여행? 여행 갈까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그때 사실은 좀 마지막에 올 때 남편한테 얘기 못 했는데 사실은 좀 엄마랑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마지막 올 때 전화로. 그래서 좀 그날 몸이 아팠고 그래서 좀 우회를 하다가 이렇게 좀 오게 됐거든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마지못해서 일찍 왔다는 거죠? 여행 돌아올 때? 돌아올 때 좀 일이 있었어요. 돌아올 때. 그때 그냥 이만큼 했으면 다 했다 싶었는데 좀 오면서 제일 아쉬웠던, 좀 못 가본 장소 중에 제일 아쉬웠던 게 인도였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인도인데 여행인 거고. 그러니까 여행 갔다 와서 상담적인 일이 아니라 그냥 다른 일을 하면서 본인 삶을 좀 재밌게 살면 좋겠어요. 갔다 와서 또 상담하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본인한테 이제 이런 얘기들이 힘들잖아요. 그럼 나 뭐 하지? 이게 힘들잖아. 그럼 엄마는 더 힘든 거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쓴다든지 이런 게 더 힘든 거라고, 엄마한테는. 근데 본인이 엄마처럼 안 살려면 도전해봐요, 계속. 불합실속에 던져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되게 좀 저한테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어렵지. 엄마한테도 미치도록 어려운 일인 거야. 여행 가는 거. 그럼. 근데 뭔가는 자기도 짜증이 나니까 이제 엄마 속상해서 이제 눈물이 나시는 거지. 나는 왜 이럴까. 근데 갈 수는 없고 불안하니까 돈은 벌어야겠고. 또 다른 얘기 할까요? 그럼 태준님은 다른 사람 감정이 크면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좀 그러네요. 되게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힘든 마음이 느껴지니까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도 힘든 거예요, 같이? 나도 저 상황이면 나도 힘들 것 같다 싶어서? 모르겠어요. 그냥 내 감정이 여기까지 사니까 누가 이렇게 막 감정을 하면 내 감정도 나올 것 같이 느낀 것 같아요. 회사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좀 힘들 것 같아 얘기하면 더.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얘기해봐요, 궁금하네. 근데 저번에 파랑님한테도 그렇고 얘기했잖아요, 누가. 또 말하기 싫으니까. 어쨌든 얘기했잖아, 카톡으로 파랑님 연락 와서. 그러고 나서 되게 긁어부스럼 만든 것 같았거든요. 자꾸 여기저기 얘기한 게 더 크게 만든 것 같아서. 또 딴 일이 또 뭐 있었는데 또 크게 만들 것 같아서 말 못했어요. 그거 보시죠. 크게 만든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알게 되는 해서 거? 더 이제 확장시키는 것 같아요. 감정이 커지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덮어둘 걸 그리고 누구한테 말하니까 점점 이게 내 감정도 점점 접촉이 되고 내가 아니까 그거에 대한 시선 뭐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일단 나랑 전화통화하면서 했던 얘기 확인하고 싶진 않아요. 파랑 그때 얘기를 했을 때 일단 그 사건에 대해서만. 파랑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볼 것 같진 않은데요.
그래도 그냥 누군가가 알고 있다는 게 더 신경을 쓰인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내가 왜 얘기했지? 파랑님이 그 물어본 것도 원망스러울 정도로. 처음에 파랑님이 안 물어봤으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의 감정에 딱 물어보니까 딱 건드려져서 그냥 팍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자꾸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수습이 안 되니까. 그럼 점점 커졌어요. 아, 그러니까 파랑님 말고도 얘기한 사람이 또 많이 생긴 여기서도 거예요? 얘기하고 그날도 얘기했잖아요. 수프님한테도. 그거? 그러고 나서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 후에 갑자기 감정이. 차라리 그럼 얘기를 좀 안 하고 이렇게 있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모르겠어요. 반반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일단은 얘기를 해서 좀 후회가 됐잖아요. 힘들었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있어보겠다 이렇게 좀 결심했으면 좋겠어. 아, 지금 생긴 다른 일은 그냥 덮어두고 싶은데 그 일은 어차피 다 얘기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매달린 거? 하긴. 하긴. 아, 너무 힘드니까 뭐 말이야. 아니 근데 본인이 그러니까 뭐 미치겠어. 확실하게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면 굳이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물어봤는데 대답했는데 안 믿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내가 듣고 싶은 답은 따로 있는데 그 답을 아무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때 가서 확인했을 때. 부정적으로 보는 거. 뭐 확인하고 싶은데 듣고 싶은 말이 내가 듣고 싶은 있었다고요? 말이 있는데 어쨌든 여태 많이 말했잖아요. 여기서도 말하고 아무도 그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어차피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을 듣고 싶었는데요? 아 이거 말하면 또 눈물 날 것 같아서 울리기가 싫어. 어렵다. 힘들면 울어요. 왜 안 울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을 해줄 마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 표현을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 마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게 느껴졌어요. 근데 뭐 지난주 같은 거 마음이 있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내 마음을 둘이서 얘기해? 뭐 아니 나머님이랑 태준님이. 스플릿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물어봤는데 이런 말을 듣고 싶었다고 딱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서 그 말을 해주면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해줄 수가 없죠. 그 말은 그런 게 아니니까. 아 자기도 그랬다는 말밖에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나도 그런 적이 있어. 그 말밖에.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근데 그런 사람 있었으면 그렇게 말했겠죠. 아니야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아, 나도 그런 적이 있다?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거봐. 그런 적이 없었어. 아니 그런 적이 말한 뭐예요? 상황이었어. 아니 똑같은 상황은 당연히 없을 수 그러니까. 있지. 매달릴 일 없다는 거잖아. 그쵸. 난 매달리는 적 없어. 매달릴 수는 없고 나는 못 매달린다니까요. 자존심 때문에. 그 말이 위로가 안 됐어요, 솔직히. 근데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 자존심이? 그래서 인생을 저렇게 힘들게 지금 맞춰놨는데 나는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파랑님 그런 게 좋다고. 아니 말도 안 되네. 나 같으면 저 얘기 들었으면 난 위로가 됐겠다. 나한테. 용기가 없던 거예요. 맞아. 그치. 진짜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상당히 용기가 있는 행동을 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저는 원래 되게 힘도 없고 비굴하다고 난 느꼈는데 여태 상담 받고 하면서 안 그렇게 난 됐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그렇게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태준님 좀 속상하네. 내가 그때 태준님한테 되게 용기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런 거 못한다고 진짜.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파랑님 마음이 고맙긴 했는데요. 아니 마음 말고 저 말을 들어봐요. 말.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아니 본인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저 말이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좋아요. 짜증나요, 근데 저 말 들으면. 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바닥을 기는데 난 저렇게 못해서 부러워 이딴 소리 하는 것도 짜증나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 누구 다리 사이 밑으로 기어가는데 나는 누구 다리 사이 밑으로 못 기어 이런 소리 하는 것 같다고요. 안 끼는 게 아니라 못 끼는 거야.
나는 안 기어. 나는 저 새끼보다 낫거든. 이게 아닌 거예요. 못 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요? 못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잘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파랑님이 내 남편이야. 집이 굶어. 애들이 처자식 굶고 있어. 근데 나 못해 하고 때려쳤어. 그러면은 이런 남자를 내가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 지켜야 될 뭔가가 있는 사람은 숙여요. 그거보다 그 자존심보다 그게 더 중요하면은 나도 숙이거든요. 왜 숙이냐? 그게 내 자존심보다 내가 얻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헌신짝밖에 자기 자존심을 더 세우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지. 그 자기가 지켜야 될 그 가족이나 뭔가보다. 근데 태조님이 용기 있다 그런 건 전 그거예요. 태조님이 자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태조님이 지켜야 될 뭔가가 있기 때문에 태조님이 숙인 거잖아요. 그 귀한 자존심을. 가족분들. 그게 용기 있는 거지. 태조님이 그것이 태조님이 비굴하다 그런 거랑은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그 부분을 저는 그 부분이 좋다고 그런 거예요. 태조님이 숙인 거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그게 소중했으면은 그 가족이랑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태조님이 그거를 숙였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저는 굉장히 그게 아름다웠던 거거든요. 태준님 왜요? 마음이 울컥했어요? 짜증이 나요? 위로가 돼요? 어떤 건 좋은가요? 지금은 힘들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왜 눈물이 나느냐고요. 짜증이 나요? 위로가 돼요? 어느 쪽이냐고. 지금 드는 생각은 그때 당시에 돈도 돈인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거 갑자기 그렇게 됐다는 걸 할 수가 없었고 그게 제일 컸거든요. 짜증나요. 그게 근데 그걸 엄마가 원했을까?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그 말 듣는데 가족들 위해서 뭐 그렇게 말한 게 그건 원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내가 왜 그랬어? 잠깐만 봐봐. 지금 태준님도 지금 혼자 생각 빠져 있어. 수다님이랑 파랑님이 얘기했잖아요. 수다님이랑 파랑님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잖아요, 수다님이. 근데 저는 가족들이 그걸 원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했다는 가족들이 원하지 않은데도 괜히 혼자 쇼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라고 내가 그랬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뭐야? 태준이 가족 입장에서는 내 가족이 숙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어디 가서 내 가족이 누구한테 무시당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돈은 어디서 필요한데 이런 마음도 같이 있는 거야. 근데 그때 태주님이 선뜻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가족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속상하고 원치 않았던 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그래서 수다님이 그거를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망설여지는데 누가 먼저 나보다 먼저 자기 자존심을 굽히고 먼저 가준 거야. 가족들이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적극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태주님이 한 게 의미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 다음 거랑 연결이 돼 있어서 못하겠어요.
왜요? 남편분이랑 얘기 좀. 남편분이랑요? 사실 한 얘기보다는 그 이후로 이제 다시 남편을 새로운 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 이 사람의 그때 왜 그래? 아니 지금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은 조금 계속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지금도 나를 좀 어려워하고 나랑 얘기하는 걸 꺼려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갈등을 피하려고 자꾸 이렇게 뭔가 어떤 상황이 오면은 이렇게 얘기를 딴 데로 돌리거나 그러면서 뭔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때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문제를 조금 얘기를 하려고 저도 이제 좀 화를 내지 않고 얘기를 하려고 조금 이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이제 아이한테 왜 화를 안 내냐, 아이들이 분명히 버릇없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그러는데 당신이 화를 안 내고 그러니까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애들이 버릇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화를 안 내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좀 물어봤는데 남편도 애들이 버릇없다는 거를 알아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에 나온 얘기는 근데 제가 너무 화를 많이 내니까 애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나라도 화를 내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느냐 그랬더니 애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화를 많이 내는 모습을 보고 나라도 애들한테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 애들이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좀 짜증나고 기분 나빴거든요. 그래서 조금 목소리가 더 커지려고 그러다가 자제를 했어요. 왜냐면 대화를 이끌어야 되니까 내가 그럼 내가 완전히 너가 애들이 불쌍하다는 게 나 같은 나쁜 엄마를 만나서 불쌍하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화가 나고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엄마보다 내가 그런 얘기까지 네 엄마는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 진짜 못된 짓 하고 뒤에서 딴 짓 하고 그런 소름 끼치는 네 엄마보다 나는 뒤끝은 없잖아. 그런 얘기도 정말 하고 싶었는데 여기 안 하잖아. 근데 사실 그런 마음까지 나오지, 여기까지 진짜. 나왔어요. 근데 그냥 참았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냥 좋게 얘기를 했죠. 그래도 당신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애들한테 좀 그런 모습 보여줘주고 내가 그럼 화를 덜 낼 것 같다. 그 정도까지 하고 좀 지금은 좀 약간 그러니까 대화를 조금 그 사람한테 맞춰가면서 내가 화가 나는 순간이 있더라도 조금 이렇게 하는 식으로 조금 하려고 노력하는 지금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럼 집단에서 어떤 걸 좀 느끼셔서 그렇게 좀 해봐야겠다 생각하셨어요? 어떤 이야기들? 어떤 감정들 들었었어요? 끝나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은 남편이 그래도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니다. 그게 저한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되게 소중하거든요. 사실은 제 인생에 있어서 그것도 제가 그래서 개인 상담 받을 때 사실 그 부분을 봤는데 아빠에 대체된 그러니까 현실 속의 나쁜 아빠가 아닌 정말 좋은 아빠 이상향으로서 남편을 약간 이렇게 내 마음속에 크게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근데 남편이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 순간 내가 굉장히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제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사라지니까 좀 마음이 좀 약간 편안했어요. 남편이 표현을 못하는 거지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니고 뭔가 나랑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다. 그때 집단에서 네, 그런 느낌을 그 이후에 조금 이렇게 확인을 이게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행동을 봤을 때 예전에는 그러니까 나 싫어해서 저렇게 피하는구나 그러니까 똑같이 피할 때도 나 싫어서 피하는구나가 아니라 그냥 나랑 갈등하는 게 무서워서 피하는 거지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조금 받아들이니까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누가 했었어요 집단에서? 그때 누가 했던 것 같아요.
그 나무님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스폴님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나무님 얘기가 좀 그랬던 것 들렸어요? 같아요. 네. 그래서 물어봤나? 아니 저에 대한 마음도 좀 표현해 주세요. 네, 되게 고마웠어요. 사실 나무님에 대해서 사실 지난주 영상 보고 조금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 댓글에 굉장히 그 댓글 때문에 막 그런 뭐라 그러지? 저는 그때 밴드에 글 올릴 때도 나무님이 그렇게 심각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 쓰고 속상해하는지 사실 몰랐거든요. 그냥 제가 거기 찾아갔어요. 거기 무슨 대나무 숲인가 거기를 어떻게 올랐나 루다신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오프더 봤거든요. 예. 봤는데 그때 예전에 그 나도 얘기하고 가입했는데. 나서 가입해서 봤어요. 아니 예전에 가입돼 있더라고. 그래서 몰랐는데 그런 데가 있는지 몰랐는데 들어가서 확인해봤는데 그때 그 댓글들이 나는 그렇게 심한 욕이라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인터넷 댓글에서 그 정도는 욕도 아니야 라는 사실 나는 그래가지고 뭐 이거 가지고 뭐 그렇게 이게 뭐 그냥 왜냐면 제가 지금 상담 수련을 받는데 그 상담원들끼리 그 교수님 욕을 저보다 더 심하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뒤에서 맨날 교수님 좀 알아야 되는데. 맨날 뒤에서 욕하는 게 교수님이 뭐 막 또 그 상담한다고 교수님 심리 분석하면서 막 그때 뭐 어땠다느니 뭐 그러면서 그런 뒤에서 나오는 뒷담화들이 그보다 더 크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저는 그게 심각하다 생각 안 했는데 지난주에 밴드에 올리고 지난주에 또 그거 하는데 그런 거 나무님이 굉장히 그런 거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그런 분이셨구나라는 걸 그때 좀 느꼈어요. 처음으로. 그전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시는 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남편분 얘기랑 그 얘기랑 어떻게 좀 일치가 돼요? 남편분 얘기 때 내가 해드렸다는 얘기 좋았다는 마음이랑. 근데 이게 아니 딱 매치되는 건 아니고 그 지난주 그때 이게 참 되게 여린 분이구나라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내가 그동안 무심했구나라는 그런 마음도 좀 들었어요. 남은 우리 관심 좀 많이 주세요. 아무튼 수단이 남편분이랑 그렇게 좀 다른 모습 보려고 한다는 얘기 되게 좋아요. 노력해야지. 수다님 얘기 들으면서 좀 부러워봤어요. 남편분 되게 의지하고 있고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남편분도 그렇게 해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되게 부럽다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단이 되게 멋진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래요? 그럼요. 그렇게 했다가 사실 부부 서로 마음 돌아서고 그냥 남남처럼 사는 거고 엄청 대부분이 그렇게 사는데 수다님도 그런 어찌 보면 생각도 저도 했었죠. 어찌 그런 보면 것도 수다님은 자기 마음 좀 이렇게 다스리고 자존심 좀 접고 사실 이렇게 남편분하고 사랑하는 마음 좀 믿고 이렇게 가시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해요. 어떠세요? 기분이? 사실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은 제가 애들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애들 초등학교 갈 때 그래서 별거 주말 부부식으로 남편은 인천에서 돈 벌고 저는 내려가서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볼까 그런 생각까지 사실 하고 계획도 세고 그 당시에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살기를 잘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갈등을 얘기하고 나서 남편이 좀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편도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몰랐는데 어느 정도 지금은 예전에는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뭐가 이걸 해야 되는데 집에 만약 예를 들면
집에 전등을 갈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값 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남편이 제값 안 갈아요. 그냥 냅둬요. 그리고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이렇게 좀 약간 좀 집에서 좀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걸 안 긴장하고 봤어요. 네, 항상 그죠? 집에서 뭐든지 제가 원하는 거를 바로 해줘야 된다라고 남편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그런 모습은 좀 없고 그냥 근데 수다님 스플림이 이렇게 마음을 전했잖아요. 그 스플림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어때요? 사실 스프님에 대해서는 그때 이제 지난번에 얘기해 줬을 때 좀 사실 좀 약간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플님이 이제 본인이 이제 아내가 그렇게 화내면 본인도 이렇게 도망가고 싶다,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다, 뭔가 그런 얘기가 뭐라 그러지? 그냥 갈등을 피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스플님도 좀 그런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서 좀 약간 좀 서운한 마음이 좀 그때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들었을 때 조금 그런 서운함이 있었어요. 스플님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스플님은 안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스플님도 이렇게 어떤 갈등 상황이 있을 때 도망가고 싶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좀 서운하고 좀 실망감? 그런 게 사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약간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스플림에 대한 그 평소에 어떤 느낌에 대한 게 아니라 스플림이 되게 뭐라 그랬죠? 되게 어떻다고 용기 그랬죠? 있다고. 용기 있다고? 멋지지. 멋지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감정이 어떠세요? 그렇게 용기 있다고 얘기했을 때 사실 약간 울컥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울컥했어요. 보이시는 것 같은데 계속 남편 이야기를 하셔서 울컥한 게 뭔가 되게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서 살짝 울컥하는 그런 느낌이 좀 그래서 들었어요. 좀 뭔가 내가 그 노력한 거에 대해서 스플님이 좀 알아주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면서. 그럼 좋으셨어요? 네. 좀 표현 좀 해보세요. 네. 나는 들어. 스플님 정말 고마워요. 그거 알아주셔서. 파랑님은 무슨 생각해요? 그 얘기 들으면. 저요? 오늘 좀 할 얘기가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서 대장님 왜 안 와? 너무 짜증이 나네. 그냥 많은 사람들은 이거보다 수다님 얘기 들으면서 하는데요. 수다님 얘기 들으면서 좀 태준님하고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멋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 감정을 좀 앞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분한테 맞춰서 어떻게든 남편분 입장에 서서 힘들어 하니까, 무섭다고 하니까 최대한 막 올라오는 말을 자제하면서 일단 남편분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와, 승질나서 어떻게 그렇게 하지?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랑하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더 좋은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의 관계를 더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 되게 좀 멋있고 부럽고 좀 짜증나고 질투나고 그랬어요. 근데 파랑님 왜 못한다고 그래? 파랑님도 좀 하잖아요. 아니, 전혀 못하는 건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 공개되는데 나중에 소개팅 나가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아니 아내가 생기면 아내가 생기면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럼 생기면 하면 되지. 생기면. 아니 예전보다는 엄마랑 그래도 좀 하잖아요. 엄마 감정 봐가면서.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냥 저는 약간 여러분님 오빠 스타일. 그러니까 저도 약간 가끔씩 이제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면 저도 내 말 못하고 속으로 혼자 삼키고 너무 힘들죠 이제 막. 그래. 이걸 표현 못하니까 내가 표현하면 더 힘들어하실 테니까 더 표현 못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미치겠는데, 밖에서는 하거든요. 지금 알바하면서 매일 어제는 뭐 어쨌든 엄청 맨날 싸우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밖에서는 상대방 좀 감정 같이 봐가면서 소통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한다고? 네. 일방적으로? 네, 일방적으로 지금 아예 그냥 표현을 해버려요 집단처럼. 안 잘려?
그래요. 그래. 지금 그까지 가능하나해요. 가능하나해. 너무 잘리면 어때? 또 보면 되지. 그러면 어쨌든 부럽다고. 되게 좀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리고 일단은 멋있다는 건 이제 좀 그런 모습이 멋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거에 대해서 되게 용기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때요, 시사님? 카랑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 맨날 좀 수다님 싫다고. 그래 싫다 그래서 언제 아 진짜 그랬어요. 안 좋은 이런 얘기 해주기 정말 싫어요. 자존심을 저먹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 진짜 해주기 싫거든요. 스타님 좀 짜증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좋은 얘기 해주기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 그 질투난다고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짜증나고. 그래요. 마무리들 하실래요? 저부터 할게요. 일단 태준이 나 좀 봐봐요. 되게 좀 되게 옆에서 되게 좀 마음이 쓰여요.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 게 없으면 나도 이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내가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었던 거는 이게 좀 걱정되는 마음이 커서 그렇다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또 어쨌든 다시 내일 모레부터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나는 아까 이제 수다님이 얘기했잖아요. 뭐 용기 있다. 근데 사실 저는 수다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수다님은 태주님이 그동안 어떻게 이제 살았는지 잘은 모르잖아요. 잘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보이는구나가 느껴져서, 그러니까 나는 태주님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가족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면은 진짜 나는 용기 있고 멋있다고 봐. 진심이야. 근데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라고 얘기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는 본인이 너무 낮게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좀 다른 거야. 따지자면은 그건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좀 달라요. 근데 이제 태준 이걸 못 받아들이는 이유, 전화통화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본인 마음속에 본인 그런 어떤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되게 좀 속상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기억해, 이것만. 그러니까 계속 본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잘 안 믿어지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고 또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어쨌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좀 각오가 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배님 얘기는 아까 뭐 이렇게 좀 잘 받아들인 것 같아서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익숙해왔던 것과 되게 좀 다른 삶?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빠도 좀 케어하고 싶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좀 질투난다니까 그래 당연히 그렇지 이 생각도 들고, 다른 것보다 집안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안 하면 그건 진짜 짜증나요. 다른 것보다 뭐 돈 3천 안 줘도 돼, 집안일이나 열심히 해야 돼, 사실 이런 마음도 나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할 만큼만 하고, 그리고 뭐 대학원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좀 다른 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오늘 안 온 분들이 계속 좀 직접 오나 안 오나 그래서 좀 신경이 쓰여서 되게 좀 불편한데, 그래서 같이 얘기해서 좋고. 그리고 맞다, 수다님 그 있잖아요, 남편분이 아버지랑 굉장히 다른 분이 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달랐을 경우에는 다른 부분은 좋긴 하는데 또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진짜 아빠랑 완전히 당반되는 사람을 일부러 만난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아빠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렇지. 일부러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났는데, 근데 도망갈 줄 몰랐지. 근데 우리 아빠는 그러진 않거든요. 죄송한 자기 할 얘기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계셨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아빠를 미워하면서
사실은 다른 가족들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됐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남편분은 굉장히 착한 포즈를 취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다님이 아빠 같은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 얘기했듯이 수많은 부부들이 내가 생각과 달라지니까 그냥 등 돌리고, 그러니까 결혼 10년 차부터 진짜 뭐 정서적으로 이혼한 부부도 많고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집단 계속 나오는 게 되게 많이 힘드셨잖아요. 집단 어들이 호의적인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막 수단이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쨌든 버티시고 사람들 마음 봐가면서 이렇게 이제 했던 것들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집단에서 계속 우리 다른 사람 감정 보듯이 남편 볼 때도 하고 싶은 얘기 있어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저 얘기를 했을까 생각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눈높이 맞춰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 남편이 화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랬어요. 남편이 화를 내면 화를 더 안 내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화를 계속 일부러 좀 내지 말아보세요. 그러면은 남편이 참다가 못해서 남편이 그 악역을 할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어떤 역할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부부가 서로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그 역할들을 나눠 가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수다님이 좀 남편의 화내기를 바라시면 그걸 좀 가르치려면 좀 가만히 있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전 여기까지. 저는 일단 대장님이랑 따님이 없어갖고 좀 짜증나는 마음이 있고. 아니 땅님은 이번 주까지 못 나온다고 그랬어. 아 그래요? 밴드를 안 올리니까. 밴드를 안 하는 것 같아. 밴드가 없다는 것 같아. 그래. 그리고 대장님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집단 그만두겠다고 하고 종교행위도 안 하겠다고 하면서 인사만 하겠다고. 일단은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제일 친했던 친구고 집단원이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끝낸 일반 집단원이 아닌데 전 되게 좀 기분이 되게 안 좋거든요, 여전히. 앞으로도 좀 싸울 생각으로 봤는데 없어서 좀 되게 좀 허탈하네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고 일단 없으니까 그렇게 그 여름님 얘기 들으면서, 아니 또 태준님 먼저 할게요. 태준님 좀 아까 표현하긴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말 듣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나도 그랬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고 제 생각에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큰 용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전 진짜 용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제가 한 말이 좀 아까 제가 듣기로는 좀 안 믿겼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되게 좀 속상해요. 좀 아쉽고 어쨌든 이렇게 저는 제가 생각하기 힘든 게 있으면 나누면은 좀 걱정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 중에서 좀 힘도 없고 좀 같이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전 제 경험상 그렇게 생각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자꾸 그 감정이 크게 느껴지니까 힘들다고 하셔갖고 또 지금 또 회사에서 또 힘든 일이 있는데 꺼내기 싫다고 하셨잖아요. 서운해요, 저 그 모습이. 이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 잠깐만. 네. 그러면은 그런 경험 한번 해보자. 어떤 경험? 이런 데서 이랬는데 맨날 나가라고 하면, 나가라고 하죠? 그러면은 진짜 태준님이 했던 것처럼 한번 좀 생각을 비굴하게, 그러니까 뭐 본인 입장에서 용기를 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용기 그거는 정말 대단한 용기죠. 그거는. 내봐요 그러면. 그래 좀 해봐. 근데 그 쉽게 말해서 태준이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그렇게 네가 진짜 좋게 보이면 너도 해봐. 근데 너는 네가 비굴해지는 게 싫잖아. 나는 비굴해졌다고. 이렇게 이제 느끼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게 용기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용기 내보라고. 그러나서 여자 태준이한테 얘기해봐요. 나도 이번에 울고불고 무릎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내가 너무 짜증나는 게
그냥 기회 한 번 더 달라고밖에 얘기하는 너무. 아 그래? 아 그랬어? 뭐야? 아니, 잠깐만.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싹싹 빈줄 알았어. 나 너무 뭐야? 아파하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하면 본인이 위로를 받을 거 아니야. 맞죠? 맞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한테 자꾸 좋아 보인다 하면서 자기는 안 할 거면.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중적으로 느껴지기는 해요. 그래요. 그 나는 태준이 마음도 이해는 되거든. 그래서 한번 진짜 그게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뭐 이 정도 해보든지 태준님한테 큰 용기를 주고 싶으면 무릎 꿇고. 무릎을 꿇으려고요? 태어나서 무릎 꿇은 적이 없는데 군대에서. 꿇어. 아무튼 뭐 그래서 그 마음이 있잖아요. 되게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위로해주고 싶다. 알아주고 싶은 마음. 진짜 용기 있는 거야 이렇게 해주고 싶으면 해봐요. 아니 그런 얘기 생각이 났어요. 지금 또 위태위태하다 하니까. 아 지금요? 아니야? 아니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아까 잘리면은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너 나가 이렇게 얘기해. 나가라고 잘린 그랬는데 상황에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왜 얘기해요. 웃는 거예요? 왜 웃는 거예요 지금? 아 너무 싫으니까요. 그 생각도 하기 싫어요. 봐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건 끔찍하다는 거잖아. 비참하다는 거잖아. 근데 왜 용기 있다고 얘기를 하냐? 맞아. 난 그렇게 못하니까. 비참하니까 못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요. 그러니까 비참하니까 싫은 비참하니까. 거잖아. 근데 왜 나한테는 용기 있다고 하냐고요? 근데 내가 못하니까요. 비참해서 못하는 거잖아요. 난 못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도 비참해져 보라 이거야. 한마디. 나도 비참해져. 아니 그게 아니라 비참하다고 왜 생각을 하면서 나한테는 용기 있다고 하는 게 이중적으로 보여요. 그 말은 이해돼요? 너 용기 있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싶은 거잖아. 너 비참해져서 용기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해보라는 거지. 비참해져. 아니 그러니까 해. 마음을 전하고 싶으면.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알고 싶으면 한번 해봐. 태준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면. 태준님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네, 그 정도까지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해요. 그런 표정처럼 보여요. 차라리 마치 이런 거지. 누가 일진한테 대들었어. 그러다 엄청 두드러 맞았어. 그러다 친구들이 야 너 진짜 용기 있다. 어떻게 그러냐. 그럼 네가 해 새끼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야 나는 용기 없어. 이렇게.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느껴졌어요. 딱 그렇게. 그게 이제 내가 하는 말은 그게 태준이의 마음이어서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서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차피 지금 잘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정말 내가 상담 받으면서 감정 조절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봐요. 그리고 그 얘기로 와서 나 태준님 보고 나도 용기 내서 했다. 이렇게 되면 태준님이 진짜 믿겠지 그러면. 아 나도 용기 있었던 거구나. 생각해봐요. 마무리 끝났어 그냥. 여러분한테. 일단 잠깐 쉴게요. 저 지금. 네, 지금. 살려봤어. 망치고 맞았어. 생각만 지금. 망치로 맞았어. 자격이 왔어. 네, 이렇게 얘기한 거는 파랑님이 진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한 얘기예요. 진짜 태준 얘기 듣고 위로해줄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네, 좋아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태준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태준님이 걱정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태준님이 위로를 받고 싶은 방식으로 위로하고 싶진 않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냐면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으면 나를 위로해봐라 이런 건데 있어. 근데 위로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이런 태도가요. 전 오히려 그럼 전 말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걱정은 되지만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알겠어. 너 그렇게 평가하는구나. 됐어. 좀 그런 마음 먼저 이렇게 들 것 같아. 오히려 본인의 입장이 아닌 사람이 본인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전 더 대단하다 생각하거든요. 같은 입장이면 당연히 마음이 가지. 공감대가 있고. 근데 그건 되게 하찮아요, 태준님.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닌 순간이 오면, 같은 입장이 아닌 순간이 오면 진짜 본인을 위하는 마음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감정에 취한 사람들일 수 있어. 근데 태준이하고 그렇게 관계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있어도 말 안 하고 싶어. 하여튼 걱정은 돼요. 근데 힘들어 보이는 것 같고. 수다님이 저한테 도망가는 모습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섭섭한 마음이 있다고 또 얘기해 주시고, 또 그때 얘기해서 그때 지금 오늘 표현한 거 좀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 마음 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그 섭섭한 마음 또 더 한번 수다님하고 좀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좀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수다님도 저희 집단이 이 집단이 이제 나한테 맞나 안 맞나 사실 되게 고민하고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뭐 지금도 고민하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계속 고민하던 시기들이 굉장히 좀 길었잖아요. 계속 고민하셨고. 근데 만약 그러다가 그냥 나가셨으면은 그냥 우리 집단에 대한 단편적인 것만 보시고 그냥 평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욕을 하는 거겠지. 근데 어찌 보면 수다님이 되게 용기 내줘서 들어왔으니까 사실은 나머님의 좀 속상한 마음도 수다님이 보이고 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다님이 그렇게 나머님의 마음에 좀 공감이 됐던 것도 수다님이 사실은 용기를 내줬기 때문인 거예요. 나머님이 그런 사람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전 그게 되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좋아요. 좀 소중하고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여름님 그냥 좀 이렇게 뭐 오빠나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거 보고 좀 되게 좀 시원해서 좋았어요. 좀 여름처럼 정말. 하여튼 여름님 좀 자기 모습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난주 집단도 그렇고 뭔가 여름님 너무 애써. 근데 그게 약간 좋기도 한데 왜 이렇게 애를 쓰지?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좀 여름님의 모습을 왜곡하게 하는 것 같아요. 좀 그 모습을 제가 오래 보고 만일에 그 표현을 제가 안 했다면은 여름님한테 진짜 크게 저랑 갈등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되게 뭐라지? 좀 여름님 진심을 좀 가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좀 오히려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루님 되게 화나고 속상할 것 같아요. 대장님 안 온 거에 대해서. 하여튼 저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대장님이 오늘, 저는 대장님에 대해서 마음이 별로 없어요 사실 지금은. 그래서 뭐 만일에 와도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을 정말 한번 실어서 갈등을 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뭘 해봐야 되는 건지 고민이 좀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아마 파랑님은 분명히 화를 낼 거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화를 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 파랑님은 화를 낸다면 난 별 마음 없지만 그래 내가 같이 가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그리고 속상하겠지만 신경 쓰지 말고 나나 신경 써. 저 할게요. 여름님 사실 저는 태준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지난주 댓글 보니까 태준님이 더 몇 살 더 많다는 말 듣고 여름님 너무 어른스럽게 하는 것 같고 좀 약간 좀 누구한테
좀 기대고 의지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보면은 항상 누군가를 이렇게 보듬으려고 그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있었는데 누군가를 챙겨주고 보듬으려고만 하고 정작 자신은 안 챙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나 힘들어 좀 이렇게 그런 모습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파랑님은 진짜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새로운 진짜 되게 도전이라 간절한 생각하고 마음, 진짜 간절한. 그러면은 오히려 저는 좋을 것 같아,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저는 멋있다 생각하고 그게 진짜 진심이에요. 진짜 그렇게 하면 파랑님 더 멋있는 사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태주님이 그 아까 왔다 갔다 해서 잘 못 들었는데 어떤 얘기인지 알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누군가한테 올려불려 매달린데 진짜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 구체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20대 때 그랬는데 20대 초반에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한 번 힘들어요. 그 다음에는 별로 안 힘들어요. 그 다음에 2번, 3번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되게 큰 뭔가 결단을 내린 것처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런 상황 뒤타서 보면 그때는 제가 알아서 해요. 왜냐면 그게 상대방을 되게 미안하게 하는 일이거든. 상대방이 그러면 넘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나중에 전략이 돼버려요. 전술? 상대방을 조종하는 전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그때 느낀 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런 걸 숙여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저한테 밥이 돼요. 나중에는. 제가 숙여본 사람이 나중에 더 이게 권력이 있고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 사람은 그걸 대단하게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저하고 싸우면 제가 이겨요. 제 뜻대로 되고. 그런 거를 제가 어느 순간에 깨달으면서 그 별거 아닌. 그래서 그런 누군가가 수그릴 때 저는 그렇게 감동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게 되게 저한테는 한 번은 되게 타격이었어요. 그랬던 적은 있어요. 한 번은 타격이 되고 처음만 타격이에요. 여러 번 두 번, 3번 하면 하나도 안 타격이에요. 정말 수다님만 할 수 있는 피드백. 정말 사회생활 정말 사회생활 많이 하면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보면 돼요. 네. 그게 근육같이 일종의 그게 전혀 뭐 아무 느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요. 전략 전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세상에. 진짜 나쁜 사람 많아요. 본인의 문제로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할게요. 진짜 힘들 때 오히려 뭐 나무님한테는 진짜 힘들 때 다 말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진짜 힘들 때는 말 못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힘든 게 올라와서 밴드에도 수업님한테도 말하고 여러님한테도 자꾸 뭐 저 하고 파라님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좀 저는 같이 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해결하고 싶고 집단에서 이제 진짜 힘든 거 말 못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냥 안 그럴 때는 그런 거 아닐 때는 말해도 근데 저는 시도를 했던 건데 그게 잘 위로가 되지 않고 아까 나무님 말했던 것처럼 파라님한테도 네가 해봐 뭐 수다님도 그렇게 용기 있으면 어쩌죠 그런 말을 막 들고 그래서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더 마음이 안 좋고 더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실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고 더 나를 화나게 만들고 더 비참하게 만들까 봐 걱정해서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수풀님 말 듣고 나니까 와닿았어요. 그 말이 와닿았어. 그리고 저는 살면서 메달을 본 게 처음 아니거든요. 지금이 나우님한테도 한번 메달을 왔었고 4-5번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나는데 근데 그러놓고 되게 힘들어요. 저는. 그래갖고
그때도 힘들었었고 되게 힘들어해요. 그때는 막 내가 너무 그런 것 같으니까 매달려 놓고 그때는 막 몇 개월, 1년간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못 일어나고. 이것만 더 얘기해봐 줬는데 제가 다른 사람이 그랬다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누구랑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TV에서 뭐 지하 주차장 같은 데서 알바생한테 무릎 꿇으라 그래가지고 무릎 꿇었다는 얘기, 그 갑질하는 어떤 아줌마가 그거 보고 나는 그 사람이 바보 같다 생각했어요. 그냥 나오지, 그까짓 거 알바 병신같이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연맥일 수 있잖아. 연맥일 수 있다고. 그게 기사가 되면 동영상을 댓글들이 아니, 되시니까 이게 웃기고 세상이 그런 거야 이렇게 무서워. 어? 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무서워.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병신 같다, 왜 그렇게 하냐. 근데 그 당시에는 엄마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그 마음이 커서 그랬는데 엄마 얼굴을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 후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숨기게 되고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럴 바엔 그러지 말 거야. 같이 적게 벌어도 같이 하는 게 좋을걸. 왜 내가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막 잡고 사람들이랑도 같이 못하고 오늘도 같이 못했잖아요. 그게 더 힘들어요. 오늘도 와서 그냥 나가고 싶었어요. 또 아니었으면 같이 하고 얘기했을 텐데 외롭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오늘 있었던 일도 말도 못하겠고. 어쨌든 마무리 때는 같이 하잖아. 그래도 안 외롭잖아. 아까 전에 수다님 얘기랑 숯불님 얘기가 와닿아가지고 마음 좀 그러니까. 녹아지면서 괜찮았는데 약간은 너무 외로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야. 지금은 좀 안 외롭죠. 지금 같이 이렇게 만난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그 나도 태주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해가 되네. 태주님. 그냥 화났었어요. 그 말 이해가 때문에. 된대. 어때? 좋아요. 지금 이제 같이 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고 다행이고 더 많은데 후기로 쓸게요. 다 했어요? 저는 어제 태준님 저한테 카톡 보냈잖아요. 되게 많이 힘들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고, 사실 그래서 사실 저 어제 그때 위로할 때 수다님이랑 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오빠는 절대 자존심 때문에 물을 안 고른다고, 되게 용기 있는 거라고 그렇게 위로를 했었는데, 좀 한편으로 같은 얘기라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힘들다고 하니까 좀 다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힘들어하는 거 되게 많이 알아서. 그래도 걱정하는 마음은 있다는 거는 좀 전달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사실 좀. 그리고 저번 주에 되게 혼란이 됐던 것 같아요. 수풀님 그 애쓴다는 얘기 듣고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여행 다녀와서 되게 애 안 쓰려고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직장을 다니면서 또 다시 집단을 하면서 이게 좀 혼돈될 때가 있어요. 이게 내 모습인지 옛날의 모습인지 자꾸 이게 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막 사실 좀 3월에서 한 4월에서 6월까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그때가 부모님이 되게 바쁜 시즌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때가 이 시기가 되게 좀 힘들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애쓴다는 얘기가 되게 좋기도 했는데 약간 되게 좀 화가 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저렇게 얘기해.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오늘 얘기 듣고 좀 마음이 좀 풀리기도 했고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 좀 편안하고, 아까 수다님이 아까 나 같았으면 되게 부모님한테 화났을 거다. 그리고 또 자기가 그 얘기가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자기가 자기 자존심 때문에 똑같이 해달라고 막 쪼를 수 있었는데 그거 못 해봤다. 그 얘기가
사실 받고 싶은 마음은 아닌데 사실 약간 욕심은 난다 이거. 이거 욕심 나는데 좀. 그럼 받고 싶다고 해. 받고 싶은 마음 아닌데 뭐 욕심이 난다 그래. 욕심 나지. 받고 싶어. 그런 마음이 훅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진짜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질투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좀 되게 그래 받고 싶겠다 나도 해달라고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해달라고 해봐. 해달라고 해보려고. 진짜 그거 한번 해봐. 나 100만 원만. 뜬금없이 여행 가기 전에 한번 해야겠다. 이유도 묻지 말고. 왜 오빠는 해주면서 나한테 그러니까 오빠가 돈 달랄 때마다 나도 그러면 계속 해봐. 오빠도 말 못해 그러면. 이 방법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왜 안 줘? 그런 되게 좀 생각이 훅 들어와서 좀 정리가 빨리 됐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리고 나무님은 상관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아니었고 좀 다른 일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가 원래 평소 같았으면 되게 화를 좀 냈을 것 같은데 그냥 지금은 좀 그래요. 약간 좀 자유롭긴 해요. 나 이 일 안 해도 돼. 나 이거 꼭 안 해도 돼. 근데 나는 좀 나에 대해서 뭔가 요즘에 좀 알고 싶거든요, 사실. 나에 대해서 뭔가 찾고 싶고 하고 싶은데 사실 나무님한테 작년에 이 일 때문에 6개월간 우리가 말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또 얘기를 꺼낸 것도 있어요. 감정도 올라오고 그때 얘기하다 말은 것도 있고 또 어떻게 그런 사실 나무님이랑 과정을 함께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얘기하고 그래서 되게 좀 좋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좋아요. 했어요. 네. 안 나온다는 거 뭐예요? 잠깐. 그때 뭐 올해 간다고? 저 뭐야? 일이 제가 원래 스케줄을 바꿔서 오는 거거든요. 이 스케줄이. 예. 그래서 6월 25일이었나? 그때까지밖에 못해요. 그래? 변동 안 되는 거야? 변동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을 바꾸자고. 무슨 일일까? 무슨 상담원 전화 상담. 자살. 자세히 그렇게 힘들어. 맞아, 일을 바꿔. 여기 와. 자살. 그리고 무릎을 꿇어. 혜준님 위로를 위해서 아니, 무릎 한 번씩 닫고 그냥 기회 달라는 말밖에 안 했어. 울면서 기회 달라는 그러니까 말밖에 안 우리가 했어. 무릎을 꿇으면 한 나 번에 이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 매달린 거 아니고 울면서 기회 달라고밖에 안 했다고. 매달린 거야, 그게. 수수께고 싶어. 너무 나를 무서워하지 않게. 왜 갑자기. 무릎은 내가 꿇었거든. 무릎은 내가 꿇었거든. 누구한테요? 집단원한테. 네? 한번 꿇었어요. 작년에 일이 있었어. 다른 데서? 아니 여기서. 여기서? 응 여기서. 가야겠다. 아니 공개 집단 그게 아니에요. 아니고. 아니 뭐 못했던 얘기. 아니, 저 지금 멘붕 왔어. 아직도 멘붕이야. 그냥 좀 아까 여름님 얘기 듣고 좀 처음에 되게 좀 불편해 보였는데 좀 되게 억울한 마음도 크고 집단에서 얘기하면서 좀 풀려 보여갖고 되게 좀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다, 다행이다. 그리고 집단이 이래서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아까 수부님이 내가 되게 힘들어 해갖고 화를 내면 어쩌지 좀 고민했고 나도 화를 내야겠다 같이 이런 얘기해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나무님이 수다님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저도 이제 얼마나 어떤 얘기 들었는지 궁금해갖고 오프 더 레코드 카페 들어가서 가입했는데 그 대나무 숲은 정혜연 아니면 못 보더라고요. 대나무 숲에 있는 글인가? 근데 그 전에 다른 글은 다 봤어요. 그 댓글로 봤는데 어쨌든 약간 비슷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이걸로 그렇게까지 화가 날 이 정도 기분이 나빠하실 것 같진 않은데 대나무 숲에 뭔가 있나 보다 해갖고 정의는 등업을 해야 되나? 하고 막 해갖고 다 올려놓고 아직 안 올리긴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힘든 게 있다고 지난 집한테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좀 싫어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약간 표현 들으면 힘들다고 하고
그 얘기 듣고 좀 저는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속상했어요.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아는 네. 분한테 여기 유튜브 이게 있다고 나 집단 상담한 거 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이 열심히 보세요. 보고 참 되게 좋대요. 그분이 좋다고 그러면서 그 무슨 원서 감독인가 무슨 책 독서 읽는 뭐 그런 게 유튜브에서 봤는데 보고 나무님이 되게 굉장히 그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 같다고 이분을 학회에 심리학회에 그쪽으로 이런 분이 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굉장히 좋게 보시더라고요. 저는 뭐 안 봤는데 그분이 이런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 그런 쪽에 학회 쪽에 일을 하셔야 될 텐데 막 그러면서 굉장히 아니 제가 그냥 한마디만 좀 하면은 뭐 아버님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 사실 뭐 욕을 해서 사실 싫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이 잘 전달이 안 돼서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집단 왔다가 사실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서 나가셨는데 사실은 그게 물론 욕할 수는 있죠. 욕할 수도 있고 본인이 어떤 게 집단에서 좀 부족하게 느껴졌는지도 분명히 평가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마음이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 표현을 해주시면 사실은 같이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속상한 거지 그러니까 비난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고 속상한 건 그러진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같이 집단원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그러면은 저도 사실 최근에 민트님 때문에 좀 타격을 좀 받거든요. 좀 의지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쌩 나가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개혁적인 분들은 제가 아니라 이렇게 계신. 진짜 자, 저는 이 거기 집단이 될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튼 크게 올려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